반갑습니다. 엑셀에 대한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정 값을 만족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값을 여러 시트에서 불러오는 논리를 VLOOKUP, IF, INDIRECT 함수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값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 시트를 참조해서 값을 불러오는 논리는 VLOOKUP과 INDIRECT 함수를 참조해서 값을 찾아오는 논리를 짜본 적이 있죠. 그때 버전이 1.0이라면 지금은 2.0 버전이라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찾고자 하는 값이 이렇게 목록으로 시트 이름과 동일한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걸려져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가 걸려져 있는 이 목록에 해당하는 필드 값은 아래에 있는 시트명과 동일하고요. 여기 시트명을 클릭을 했을 때 해당하는 매출값을 불러오는 논리로 테이블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강의에 VLOOKUP과 IF 함수를 활용을 해서 다중 범위를 만족하는 경우에 찾고자 하는 값을 불러오는 논리도 함께 알아본 적이 있죠. 이 강의도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논리를 완성할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왔고요. 먼저 데이터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은 기준, 목록, 매출이라고 해서 목록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가, 나, 다, 라 시트를 각각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준 열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열부터 시작을 해서 열 개수가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목록이라는 이 기준이 되는 값, 이 앞에 문제 시트로 넘어가 보면 이 목록에 들어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매출이라는 값을 찾아올 겁니다. 여기 넘어가 보면 목록은 B열에 있고 찾고자 하는 매출은 E열에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할게요. 시작점은 A열부터지만 목록이 들어있는 기준은 B열부터고 찾고자 하는 매출 값은 E열에 들어있다라는 논리 구조를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갈게요. 보통 우리가 VLOOKUP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는 VLOOKUP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값을 참조하시고 콤마 찍고 일단은 가라는 시트로 넘어가서 테이블 어레이 구간 범위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장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장부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지금 C6번은 여기 목록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템들을 지칭하죠. 그리고 지금 가라는 시트 이름을 찍었더니 가하고 느낌표가 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 범위까지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연속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범위는 반드시 시작점과 끝점이 있기 마련이죠. 시작점은 기준 값이 들어있는 목록이 반드시 첫 번째, 그리고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을 끝으로 해주시면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4개 구간 지정해 주셨고요. 콤마 컬럼 인덱스 넘버는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자마자 인덱스가 발생을 했어요. B라는 열은 1번 인덱스, C는 2번째, D는 3번째, 4번째. 여기에서는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죠. 찾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는 목록의 숫자 번호,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니? 라는 겁니다. 시작점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그래서 숫자 4,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false 또는 0 넣어주시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지금은 NA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시트에서 기준값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불러오는 논리를 간단하게 짤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트가 가도 있고 나도 있죠. 쭉 해서 라까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내가 나라는 기준에 만족하는 값을 불러왔을 경우, 지금은 정확하게는 가죠. 가에서 불러왔죠. 요성 검사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로 바꿨을 때 자동으로 여기 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트명이 여기 앞에 가, 느낌표 바로 앞에 있죠. 만약에 나를 선택하면 여기에 나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가 뭐가 있죠? 참조되는 값의 속뜻. 자, 부끄러움이 많은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 안에 속뜻이 있다면 이 속뜻에 해당하는 친구를 불러오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리 역할을 하죠. INDIRECT라는 친구가 바로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안에 숨은 속뜻이 있다면 그 친구를 데려와서 값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함수가 바로 INDIRECT라는 함수죠. 그 함수를 참조해서 이 시트명을 유효성 검사와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가인지 나인지 다인지
여기에서 if 함수가 중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비교 대상은 indirect 함수가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중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고요. v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값은 목록 아래에 있는 필드 값 하나를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테이블 어레이라는 거는 범위를 뜻합니다. 범위가 가라는 시트에 있을 수도 있고 나라는 시트에 있을 수도 있죠. 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if 가로 열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건은 기준에 해당하는 필드 값 하나를 콕 찍어줍니다. 이 기준값은 여기 시트명과 반드시 동일해야 되고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비교 대상은 indirect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시트명에 해당하는 이 친구를 찍어주시고요. 여기도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비교 대상이 뭐죠? 바로 시트명입니다. 지금 기준 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와 시트명이 일치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느낌표를 붙여주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느낌표를 그냥 붙여주면 안 되겠죠. 반드시 %% 해주시고요. 쌍따옴표 해주신 다음에 느낌표, 이제서야 느낌표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속뜻에 해당하는 이름이 여기 가라는 시트 안에는 가라는 기준값이 있어요. 나라는 기준값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가장 상단 A이라는 행 다음에 2번 행부터 가라는 기준값, 나라는 기준값, 다라는 기준값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A2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 뜻은 B6번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트명에 A2라는 주소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A2에 들어있는 어떤 값을 뜻하겠죠. 이 A2에 해당하는 값은 기준에 해당하는 이 필드 값과 동일한 가나 다라가 들어있는 구간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쌍따옴표 마무리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if 함수가 비교를 하게 되겠죠. 갈로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indirect 함수에 들어있는 이 값이 안에 있는 속도 친구를 데려올 겁니다. 그 친구와를 비교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콤마. 이 값이 동일한 구간의 시트에서 범위를 지정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범위도 어떤 값이 지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B6번에 해당하는 이 값에 따라서 해당하는 시트도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indirect 함수 불러주고요. 똑같이 기준에 해당하는 이 값을 찍어주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논리 구조는 똑같습니다. %, 쌍따옴표, 느낌표 해줍니다. 이 느낌표는 시트명을 참조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논리 구조를 잠깐 살펴봤어요. A는 기준 값이 들어있는 열이었고요. B부터 이 목록, 그리고 C, D, E 해서 E라는 열은 매출 값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위는 Vlookup 했기 때문에 기준 값이 들어가 있는 목록을 첫 번째 열로 해야겠죠. 그래서 B라는 열부터 시작을 하고요. 컬런 해줍니다. from t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매출 범위는 E 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B부터 E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쌍따옴표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범위를 뜻하죠. 이 시트명의 B열부터 E열까지 라는 겁니다. 근데 이 B6는 이 기준값,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 변할 때마다 시트명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찍습니다. 여기에서 if 함수가 마무리가 안 됐죠. value if false 값은 그냥 빈칸 처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로 닫도록 할게요. 콤마. 이제서야 컬럼 인덱스 넘버는 아까 B, C, D, E 네 번째죠. 그래서 4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0 넣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성 검사를 미리 걸어 놨네요. 여기에서 나로 바꾸면 여기도 이제 값이 없고 다로 바꿔볼까요? 값이 없고 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서야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바꿔볼게요. 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가라는 시트의 값을 자 목록에 맞게 찾아왔죠. 일단 검사 한 가지만 해볼까요? 자연산 밀크티 다시만 970만원이네요. 자연산 밀크티 다시마
970만원 잘 불러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범위 쭉 지정해 주시고요. NA56 값이 보기가 싫죠. 그래서 가장 상단에 이 부분 넣은 다음에 if error 입력해 주도록 할 거고요. 방향키 아래로 눌러 주시고 콤마,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그냥 빈칸 출력 대기하거나, 자, 없음이라고 해볼까요? 직관적으로 그냥 없다라고 해볼게요. 쌍따옴표 가로 닫고 컨트롤 버튼 누르고 엔터 누르면은 한 번에 값이 다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 한번 해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범위가 딱 지정이 되었죠. 조건부 서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새 규칙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규칙 설명 편집. 처음 시작하는 부분 콕 찍어 주시고 F4번 키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상대 참조로 바꿔주도록 할 겁니다. 범위 지정된 구간은 기준값 그리고 서식을 지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동시에 생겨나죠. 는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없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에서 색깔 지정해 주시고 확인해 놓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vlookup, if, indirect 함수를 활용을 해서 버전 2.0입니다. 여러 시트에서 값을 참조하는 논리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